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. 나이 들수록 사람 사귀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. 괜히 말 섞었다가 상처받을까 조용히 지내다 보면 또 오해를 사기도 하죠. 그래서인지 저는 새 동네로 이사 온 뒤에도 딱히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. 목욕탕이든 시장이든 그냥 조용히 내 일 보고 조용히 나오면 그만이다. 그게 편하더라고요. 오늘은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웃음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. 딸내랑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몸 좀 풀 겸 동네 목욕탕에 들렀어요. 동네 어르신들은 다 간다는 물 좋은 걸로 소문난 곳이어서 기대도 살짝 있었죠. 나이 들어선 집 욕실에서 대충 물 끼얹는 걸로는 도무지 씻었다는 기분이 안 나잖아요. 때도 시원하게 박박 밀고 뜨끈한 물에 푹 담가야 아휴, 이제 좀 살겠네 소리가 절로 나오죠. 그날 목욕탕, 물도 좋고 시설도 깔끔해서 이 동네 잘 왔네 싶었는데 문제는 사람이었어요. 저는 보청기를 착용합니다.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청력이 떨어졌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낄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더군요. 특히 낯선 곳에서는 더 긴장되곤 하죠.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. 고장 날까봐, 물에 젖을까봐 목욕할 땐 늘 보청기를 벗어야 하니까요. 그날도 평소처럼 사물함에 보청기를 조심스레 빼두고 조용히 욕탕으로 들어갔어요. 귀가 반쯤 막힌 상태로 앉아 있으니 세상이 참 고요하더군요. 물 흐르는 소리, 사람들의 수다 소리도 먼 물안개처럼 희미하게 퍼져 있었죠. 오히려 그게 좋아서 조용히 내 숨소리만 들으며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문득 욕탕 구석에서 여럿이 모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. 대여섯 명쯤 되는 중년 여성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말이 참 빠르더군요. 박장대소도 하고요. 그 무리의 중심에는 눈썹을 야무지게 정리한 단발머리에 단정한 여성이 있었어요. 어쩐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 어울리는 느낌이었죠. 분위기를 보니 아마 동네 목욕탕을 제 집 드나들듯 이용하는 단골 무리 같았어요. 여럿 중에서도 특히 그 여인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고 다들 최 여사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최 여사 패밀리라 이름 붙였죠.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제 쪽을 슬쩍 보더니 뭔가 말을 건넸어요. 입모양으로 보아 새로 오셨어요? 라고 물은 것 같았죠. 그런데 제가 보청기를 빼고 있어서 제대로 들리진 않았어요.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을 뿐이에요. 나름 인사였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그 순간 뭐라 설명하기 힘든 어색한 기류가 살짝 흘렀어요. 왠지 그 무리 쪽에서 웃음소리보다 미묘하게 낮은 숨소리 같은 게 퍼지는 듯했죠. 괜히 제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애써 넘겼어요. 그냥 내 할 일에 집중하자 싶어서 아무 일 없던 듯 사물함 앞으로 가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죠. 그리고선 보청기를 다시 귀에 착용했어요. 삑 하고 익숙한 전원이 켜지는 소리. 세상이 다시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이에요.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. 등 뒤에서 들려온 그들의 말이 마치 TV 더빙처럼 또렷하게 귀에 박혔어요.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없어. 딱 봐도 안 섞일 스타일이야.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. 괜히 말을 섞겠어? 무표정한 데다 눈빛도 좀 싸해. 잠깐 이게 내 얘긴가? 나 그냥 조용히 목욕하러 왔을 뿐이고 그저 안 들려서 고개만 끄덕인 건데 오해를 산 건가요? 아니, 내가 어딜 안 섞여요? 내가 누구보다 사람 맞춰가며 살아온 인생인데. 그쪽들이야말로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고 말 많고 시끄럽고 그게 뭐 잘 어울리는 거라 착각하는 거 아냐?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. 하, 말 참 곱깝게 잘하시네. 꼭 자기들 말이 정답인 줄 아나. 눈치 없는 건 정작 본인들이지. 그러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. 괜히 말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피곤해질 테니까요. 저런 부류 예전에도 많이 봤거든요. 한마디로 시작하면 10마디가 돌아오는 사람들. 그냥 흘려버리는 게 상책이죠. 그래도 속으로는 딱 하나만 다짐했어요. 그래, 두고 보자. 내가 괜히 주눅들 사람 아닌 거 언젠간 알게 될 거야. 그때부터였어요.
그 무리가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그게 배경 소음처럼만 들리기 시작한 건 제 마음속에 이상한 배짱이 하나 생겨버렸거든요.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. 속은 끓는데 괜히 억울한 티 내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내 성질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. 오늘도 뭔가 나한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넘기지 말자. 정말 내 얘기면 눈 딱 뜨고 따져 묻자. 스스로 딱 선을 그은 채로 다시 목욕탕에 갔어요. 욕탕 안엔 여전히 그 무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. 최 여사, 그 중심에 앉아 익숙한 손짓으로 무리를 리드하고 있었고요. 저는 이번에도 조용히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. 물에 몸을 담그니 스르륵 피로가 풀리더군요. 하지만 경계심만큼은 풀지 말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. 저 무리, 오늘도 또 뭔가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. 그렇다고 물속에서 괜히 눈치 주고 기싸움 할 필요는 없죠. 평소처럼 조용히 씻고 물만 즐기다 나왔습니다. 탈의실에서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드라이기 앞에 섰죠. 머리를 말리면서 귀에 익숙한 보청기를 다시 착용했어요. 삑소리와 함께 세상의 소음이 확 들어오더군요.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뒤쪽 수건 개키며 수군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. 진짜 거슬려서 내가 목욕탕을 옮기든가 해야지. 언니가 왜 옮겨요? 그쪽이 눈치가 없지. 입모양 짐작이 아니라 소리로 정확히 들렸어요. 또박또박 들었다고요. 지금이다 싶어 드라이기 전원을 껐어요.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 무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. 모두 수건 두르고 수다를 떨던 그 자리에 제 시선이 닿자 말들이 뚝 끊기더군요.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실지도 않았지만 또박또박 정중하게요. 실례지만 혹시 방금 말씀하신 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? 순간 눈을 피하는 사람, 입술을 깨무는 사람,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멈춘 최 여사.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.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말씀해 주세요. 그런데요,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 눈치 있는 행동이란 생각 안 드네요. 정적이 흘렀고 그 틈에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. 전 이 나이에 누굴 피해서 목욕탕을 옮길 생각은 없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식으로 뒷말을 앞에서 하는 누구들이랑은 굳이 말 섞을 필요는 없겠다 싶네요.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왔어요. 최 여사 패밀리의 벙찐 표정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죠. 사실 솔직히 말하면 딸이 이 동네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. 괜히 분란 일으켜서 소문 나빠질까 싶어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. 어디 가서 그 센터 엄마가 목욕탕에서 시비 붙었다더라. 소리라도 들리면 그게 또 얼마나 꼬리를 물고 돌아다니겠어요.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할 말만 하고 나왔죠. 그 뒤론 딸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가끔 도와주러 나갔어요. 간식 챙기고 말동무 해드리고 청소며 정리며 손갈 때가 많더라고요. 일하다 보면 일상이 어찌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자연스레 일상이 바빠졌고 목욕탕 생각은 점점 멀어졌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. 엄마, 오늘 레크리에이션 선생님 오셔 종이접기 수업인데 분위기 엄청 잘 잡으신대. 그래. 그럼 나도 옆에서 구경 좀 해봐야겠다.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당당한 걸음걸이, 자신 있는 손짓,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의 최 여사였어요. 한눈에 알아봤죠.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졌죠. 아니, 저 사람이 여기 왜 와? 그런데 놀란 건 잠깐이었고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. 최 여사, 그날따라 종이접기는 어찌나 잘 가르치던지. 손재주도 좋은데다 말솜씨가 기가 막혔어요. 자, 우리 태섭 어르신 나비 날아갑니다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비 어르신 손에서 탄생했어요. 짝짝짝. 말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지고 어르신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더라고요. 어느 분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셔서 자꾸 접다가 종이를 구겨버리셨는데 최 여사가 어쩜 그리도 살갑게 웃으며 말하던지요. 괜찮아요. 구겨진 나비도 멋있죠. 이 나비는 아마 바람 타고 구불구불 더 멀리 날 거예요. 그 말에 그 어르신이 소리내서 웃으시더라고요.
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기쁘던지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. 처음엔요, 어휴, 저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선 또 저렇게 웃고 있네 싶었어요. 겉으론 살갑고 화사한 척하지만 속은 딴판인 사람도 많잖아요. 딱 그런 줄 알았죠.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이 사람 연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. 어르신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며 진짜로 웃고 불편하신 분 앞에선 조심스레 무릎 꿇고 손잡아드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더라고요. 어우, 저 입담 인정이다. 그 순간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. 보기보다 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더라고요. 겉만 번지르르한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는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. 그게 진심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올 행동이더라고요. 심지어 종이 접기 다 끝나고 나서도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. 이 예쁜 나비들 어디에 꽂으면 좋을까요? 하더니 자기가 먼저 머리에 싹 꽂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예쁘죠? 하는데 어르신들이 깔깔 웃으며 나도 해볼래. 내 것도 저기 꽂아줘.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어요. 순식간에 교실이 정겨운 분위기가 됐죠.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흐뭇해졌어요.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저도 생각했어요. 이 사람 말뿐인 사람이 아니구나.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은 있네.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집에 와서 딸이 부엌에서 과일 깎으며 묻더라고요. 엄마, 오늘 그 선생님 어때? 분위기 괜찮았어? 저는 손 닦으며 말했죠. 응, 손재주도 좋고 입담이 참 좋더라. 근데 그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어.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. 그치? 나도 그 생각했어. 수업 끝나고 뵈니까 너무 따뜻하시더라고. 사실 좋은 강사님 구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이번엔 복 받은 것 같아. 진짜 다행이야.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. 그러게 말이다. 며칠 뒤 센터에 다시 나갔을 때였어요. 마침 어르신 간식 나르던 중이었는데 누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어요. 고개를 돌리니 최 여사였어요.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던 표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. 저기 센터 원장님께 들었어요.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. 어머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셔서 감사해요. 딸이 제 말을 전했던 거죠. 최 여사는 살짝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. 사실 목욕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어요.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. 그 말에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. 괜찮아요. 제가 딸에게 했던 말 다 진심이에요. 정말 어르신들 대하시는 태도며 일에 쏟는 열정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.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걸 느꼈으니까 제가 딸한테도 그렇게 말한 거고요. 그 말에 최 여사가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. 그 말씀 정말 큰 힘이 돼요. 사실 그냥 하는 일 같지만 제 마음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랬더니 최 여사가 쭈뼛쭈뼛 웃으며 말하더라고요. 저 그 목욕탕에서 며칠 반가워서 등 좀 밀어드릴까요? 하고 다가갔는데 대답이 없으시길래 좀 당황했어요. 괜히 민망하더라고요. 속으론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죠. 샴푸도 제 거 쓰시길래 솔직히 말하면 살짝 경계했어요. 딸이 사준 거라 좀 아끼는 건데 괜히 기분이 상했나 봐요. 제가 좀 속 좁았죠, 하.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. 아이고, 제가 더 죄송하네요. 저 보청기 껴요. 그땐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렸어요. 샴푸도 제 건 줄 알고 쓴 건데 향이 비슷해서요. 근데 생각해보니 거품이 잘 나더라니. 제가 웃으며 말하자 최 여사는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저희 남편도 보청기 껴요.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너무 공감돼요. 그 사람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사람들한테 티나는 것도 싫고요. 근데 보면 알아요. 말 놓칠 때마다 속상해하고 혼자 괜히 위축되는 게 보여요.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상대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
속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. 최 여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. 이제야 알겠네요. 제가 그때 선생님께 괜히 상처드렸겠구나 싶어요. 그땐 몰랐어요. 그저 인사 안 받고 샴푸 쓰는 걸로만 봤으니까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네요.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민망하게 웃더니 말투를 살짝 바꿨어요. 그날 이후로 사실 좀 마음에 걸렸어요. 속으론 계속 생각했거든요. 왜 내 샴푸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실까? 등 밀어드린다니까 왜 그런 눈빛이셨지? 괜히 혼자 끙끙댔죠. 말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선 혼자서 상상만 잔뜩 했네요.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. 저는 요즘 샴푸가 왜 이렇게 거품이 잘 나지? 라며 혼자 감탄했는걸요. 그게 남의 거였을 줄이야. 최 여사가 배를 잡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나란히 놓고 같이 씁시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향도 같은데 굳이 구분할 필요 있나요?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. 그러게요. 샴푸도 사람도 어울려야 좋은 거죠.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니 그 어색하고 불편했던 과거는 없었던 것처럼 잊혀졌어요. 처음부터 이랬다면 참 좋았을 걸,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날 이후로 최 여사님은 여전히 센터에서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하시고 저는 어르신들 간식 챙기고 도우미로 바쁘게 움직이며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. 수업 중간중간 눈 마주치며 웃고 가끔은 둘이 나란히 앉아 종이 접기도 해요. 그럴 땐 최 여사가 꼭 한마디 하죠. 오늘 샴푸는 제 차례인가요, 선생님? 그리고는 깔깔 웃어요. 저도 받아치죠. 거품 잘 나면 그게 최 여사님 거예요. 이젠 목욕탕에서도 센터에서도 괜히 눈치 볼 일 없이 같이 웃고 수다 떨며 지내는 친구가 됐어요. 처음엔 오해로 어긋날 뻔한 사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편한 사이. 그렇게 다시 맞닿은 인연이 오늘도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답니다. 세상엔 말 한마디로 멀어지는 사이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사이도 있더라고요. 조금만 마음을 열면 샴푸 하나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새삼 느꼈네요.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? 지금이라도 마음을 살짝 열면 그 관계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지도 몰라요.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소소하지만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제 이야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.